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분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항목별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지원 직무별 전문성을 어떻게 강조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면 건보 자소서의 팁까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건보 자소서 항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서는 타인을 위해 행동했다라고 자부할 만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부분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부할 만한 행동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찍으셔야죠.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 행동했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항목 자체는 여러분의 이타적 가치관과 행동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배려보다는 조직에서 공익에 기여한 경험, 즉 조직에 기여한 경험을 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 자소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1000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1000바이트면 500자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적기에는 약간 부족하고 그렇다고 내가 상황을 너무 많이 장황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또 부족하고 그렇다고 내가 뭔가 줄이고 쓰자니 지금 현재 조건이 많고 이게 건보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건보는 자소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일인지를 작성해 주어야 되는 거고요. 이타적인 행동, 그러니까 나보다 타인을 위한 행동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개인적 배려, 그러니까 친구를 도왔다 또는 가족을 돌봤다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기여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팀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성과를 희생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경험이라든지 이 봉사활동 경험은 지속 가능한 봉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고객 중심의 사고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고객 중심의 사고로 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고 고객이 편리하게 무엇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왜 그 상황에서 남을 위해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제시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건강보험공단은 맨 마지막 한 줄 정도에 내가 그래서 이러한 역량이 있는데 건보에 어떻게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문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내가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봉사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취약계층과 협력해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고객 중심의 사고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건강보험 민원 응대 서비스라든지 또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직자가 꼭 지켜야 할 윤리의식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해당 윤리의식을 지키기 위해 평소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 자체는 건강보험공단의 공직자로서 필요한 윤리의식과 지원자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한 이론적 설명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지원자가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당 윤리의식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요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건보에서의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보에서 윤리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청렴성,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국민중심 사고, 공정성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내가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건보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윤리의식은 청렴성, 책임감, 공정성, 국민중심, 사고의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천 사례를 간략하게 적고요. 그리고 내가 윤리의식으로서 공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공성을 실현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과 그 이유를 청렴성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개념은 공공기관의 구성원은 공적 자금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청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계산을 했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건강보험과의 마지막에 연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청렴성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유를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 즉 건보의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건보는요,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이므로 작은 실수 하나라도 건강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감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실천 사례는 팀 프로젝트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율을 맡아서 팀원 갈등을 해결했다라든지 또는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의 연결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밀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성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천 사례에서는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할 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준을 세웠다라든지 아르바이트 중 고객 응대를 할 때 어떤 고객에게도 차별 없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공정하게 설정하고 의료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특정 병원에 특혜를 주지 않게끔 공정함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중심 사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공공기관, 즉 건보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설명하고 복잡한 절차를 대신 도와드린 적이 있다라는 거, 고객응대한 경험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건강보험제도, 복잡한 건강보험제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마지막에는 항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매우 좋습니다. 자, 3번은 역할 분담이 정해지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역할 분담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 항목 자체가 여러분들의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이나 협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집단 과제의 상황을 설명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유와 그리고 내가 시도한 이유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취한 구체적인 행동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내가 성공적으로 해결한 점과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단에서 적용 가능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협업 및 조율 능력을 통해서 의료기관, 정부, 국민과 협력해서 건강보험 정책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공익적 사고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바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한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성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문성은 우리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필요, 지식과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쌓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내가 이러한 실무도 경험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현장 경험이 없다면 관련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실습 경험을 최대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과 및 배운 점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건데,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행정직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경영기획, 회계, 재무, 고객관리, 통계분석, 기술, 즉 이것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정기관 인턴이나 건강보험 관련 공모전, 그 외의 공모전도 됩니다. 또는 재무 관련 업무 경험이라든지 또는 회계, 예산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방식을 잘 이해해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된다는 거죠. 건강직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검진 및
증진 서비스라든지 보건행정이라든지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병원 행정실습이나 운영실습 또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직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건행정, 급여관리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센터 봉사, 장기요양 등급 판정보조, 사회복지 실습을 통해서 이런 지식이나 기술을 배웠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전산직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IT, 시스템 관리, 보안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IT 기업 인턴이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획득하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IT 시스템 및 운영 및 데이터 활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안전관리라든지 전기기계 건설 화공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내가 어떤 공부를 했다가 아니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강조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가 아니라 이 경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다. 만약에 현장 경험이 없다면 관련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실습 경험을 최대한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항목별 자소서 작성법을 완벽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소서를 쓸 때에는 단순한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